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좋은 중고차 인사이트를 읽어드리는 만두아빠 여러분들에게 인사시켜드립니다. 2026년 부산 모터쇼가 개최를 했고요. 직접 안에 들어가서 이번 모터쇼는 어떤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어떠한 신기술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쪽으로 오시면 모바일 티켓 구매하시는 방법도 나와 있으시니까 QR코드 찍으신 다음에 모바일 티켓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제일전시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데이라서 전체적으로 미리 보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행사하실 때는 좀 더 많은 사람들, 좀 더 많은 이벤트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전시장 입구에 오시면 참여한 업체들 내역 보실 수 있으세요. 조금 아쉽지만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기아자동차, BMW, 제네시스, BYD 코리아, 현대자동차. 부스 배치도는 지금처럼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부스를 사용하는 것. 상단에다 보이죠? 기아, BMW, 제네시스, BYD, 현대. 나머지들은 좀 소소한 업체들이 적용이 되어져 있네요. 야외 부스에는 BYD하고 현대자동차가 별도의 전시 공간을 맞춰놨네요. 그리고 앞쪽으로 해서 제2전시관에는 캠핑카도 같이 보실 수 있게끔 모터쇼가 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현대 부스는 오른쪽으로 아이오닉 9하고 이번에 새로 나온 그래저 신형 시승할 수 있게끔 차량을 예쁘게 도열을 잘 시켜놨네요. 앞쪽으로 해서 현대 드라이빙 라운지 친구 추가하실 수도 있고 시승 만족도 설문조사도 같이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시장 앞쪽으로 해서 아이오닉 9을 예쁘게 꾸며놓은 차가 한 대 세워져 있네요. 외장에 피카츄 랩핑이라고 해야 되겠죠. 커스터마이징을 해 놓았는데 느낌이 사뭇 달라 보이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를 타려면 포켓몬스터를 상당히 많이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옆쪽으로는 한국자동차 튜너협회가 부스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차량이 많이 입점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마 행사 당일날 오시면 이쪽에서 되게 재밌는 익스페리언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식 행사는 내일부터 진행되니까 한번 천천히 오셔서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건 현대전시장 부스가 눈에 보입니다. 맨 앞쪽으로 해서 스타리아 차량이 위치하고 있고요. 행사 준비 중으로 다들 바쁘시네요. 그리고 아이오닉 9도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프레스데이 컨퍼런스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오전 9시 40분에 어떤 내용을 공개를 할지 저도 역시나 궁금하네요. 잠시 후에 이 부분은 빠르게 보여봐 드릴게요. 현대자동차를 지나서 보면 BYD 매장이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BYD도 컨퍼런스 데이가 잡혀져 있어서 이렇게 본인만의 독립 공간을 가지고 있죠. BYD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최대한 많은 투자를 하려고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들 어떤 형식으로 보여지게 될지, 어떤 결과를 보여주게 될지 이 부분은 좀 많이 궁금합니다. BYD 부스를 지나면 제네시스 부스가 자리 잡혀져 있어요. 아마 행사 당일에는 공개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프레스데이 당시에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실루엣만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 자리 잡고 있죠. 역시나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여주는 르망 제네시스, 어떤 차량이 잠시 후에 커튼 사이로 나오게 될지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미니하고 BMW 부스도 별도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미니 쪽으로 해서 많은 이벤트들을 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안쪽으로 해서 보셨을 때 베일에 쌓여져 있는 차량들 세대도 자리 잡고 있네요. 자, 대망의 기아자동차 부스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앞쪽에서 오늘 발표 행사가 있어서 연습하고 계시는 프레젠테이션 연습하시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스 가운데 쪽으로는 기아 자동차 PV5 파트너스와 관련된 차량들이 모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도 보여지고요. 폐차도 있네요. 안에 살짝 들여다보면 예쁘게 커스터마이징 해놓은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런 거는 좀 처음 보는데, 모바일 뱅크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라는 컨셉으로 차량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경찰차, 마치 로보카폴리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 위쪽에 올라가서 보면 드론도 자리가 잡혀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PV5 같은 경우는 다양한 컨셉으로 차량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분들한테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차량이에요. 특히나 이런 모습 보면 누구나 한 대쯤 이런 차량을 가져보고 싶다라는 욕심을 부려볼 수가 있겠죠. 두가티, 유명 오토바이 회사와 협업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위쪽으로 해서 루프 위쪽의 상단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맞춰져 있어요. 아마 이 오토바이가 상당히 비싼 오토바이겠죠. 저는 오토바이는 잘 몰라서. 알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을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되게 예뻐 보이는 차량이네요. PV5를 이용해서 푸드트럭을 만들어 놓은 차량도 있습니다. 늘 푸드트럭 하면 봉고하고 포터밖에 기억이 안 났었는데, 전기차를 가지고 지금처럼 푸드트럭을 만들어 놓는 모습을 생각하니 전력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시잖아요. 별도의 배터리나 추가 전력 장비 같은 거 없이 차량 자체의 전원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푸드트럭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오너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영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예뻐 보여요. 자, 중앙 부스라인 쪽으로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한국 자동차 튜너 협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RC카 다이캐스트 같은 제품들도 현재 판매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자제분들하고 오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미니카 보시면서 추억을 같이 공유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해서 다양한 튜닝카들 많이 보이는데,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사진으로 그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쭉 담아보고요. 대략 세워져 있는 차량들은 40대에서 50대 정도로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많은 차량들이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벙커라는 회사가 지금 자리 잡혀져 있는데, 야마 요트도 보이고요. 255X면 상당히 비싼 고가 요트도 자리 잡아져 있고, 벙커 무료 체험 이벤트도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트스키라든지 여러 가지 액티비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장비들이 나열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 해서 되게 거대한 트럭이 하나 서 있는데, 벤츠사 트럭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요거를 앞에서 살짝 보여드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때 기름차 느낌이 많이 나죠? 근데 이 차를 캠핑카로 개조를 해놓은 겁니다. 저도 실내가 매우 많이 궁금한데, 옆쪽으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실제로 오셔서 한번 이 안에 들어가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왼편으로 해서 보면 포뮬러 차량들도 여기 구성이 또는 운전이 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포뮬러 매니지먼트 컴퍼니라는 회사도 참여를 했네요. 인터뷰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제분들하고 오시면 운전과 관련돼서, 안전과 관련돼서 같이 이쪽에서 체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전띠와 관련된 거, 차량 전복이랑 관련된 거, 한국도로공사에서 교통안전 홍보전시관도 참여를 했습니다. 안전띠를 꼭 매야 하나? 안전띠 당연히 매야 되겠죠. 자제분들하고 오신다면 한번 이렇게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컨텐츠들은 상당히 좋네요. 차만 무조건 광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차량 운행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좀 심어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왼편으로 해서 램이라는 회사, 픽업 트럭으로 많이 유명한 차량인데, 상남자의
상남자 하면 떠오르는 차량 램 픽업 트럭이 자리 잡혀져 있죠. 차량은 옆에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전장이 거의 한 6m 가까이 되는 걸로 눈대중으로 봤을 때 무조건 다 큽니다. 테일 램프도 제 손이랑 해서 보면 2개 이상. 뒤쪽에 적재 공간도 어마무시할 거예요. 요즘에 캠핑 다니신다거나 여러 가지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꿈의 차량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휠 사이즈도 작지만 타이어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보면 엄청나게 커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위쪽에 하나, 아래쪽으로 하나. 그 실내도 한번 보여봐 드리고 싶은데 잠시 저는 탈출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해서 검정색 차량도 나와져 있고요. 일반 오프로드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온로드 타입으로도 이렇게 차량을 만들어 놓은 걸로 보여져요. 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스인데요. 현대자동차 부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날짜로 더 올류 아반떼가 상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는데요. 이 안에 들어와서 보면 많은 기자분들, 인플루언서분들 촬영하기 위해서 줄을 막 세워서 대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프레스데이 때 오시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봐요. 일반인 분들이 차를 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부지런히 저처럼 찍어서 업로드 하시는 스트리머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자, 현대부스에서 아반떼를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차량을 촬영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세한 아반떼 사양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을 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전문 유튜버들 채널 보시면 쉽게 확인을 가능하실 거니까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저는 디자인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매우 혁신적이고 멋있는 디자인이다 정도까지는 제공을 해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육안으로 보셔야지 좀 혜택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BMW 부스 쪽으로도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앞쪽에 보이는 거는 모터바이크가 자리가 잡혀져 있어요. 지금 이륜 차량 중에서도 M1000RR이라는 차량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는 오토바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모터사이클 또는 자동차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7 시리즈도 자리를 잡혀져 있고요.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저도 궁금해서 지금 넘어왔는데 노블 클래스 디자인이 현재 들어가져 있지는 않아요. 기존 제품 아마 디자인 협업을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지금 전 시장에서 본 승용 세단들 중에서는 가장 큰 전장 5m 40 5m 40입니다. 5m 40 사이즈의 거대한 롤스로이스 바디를 가지고 있는 7 시리즈가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전부 디자인 협업을 만들어 놓았었던 차량이죠. 아마 F 세그먼트 타시는 분들한테는 궁금증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차량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차량 중에서는 현재 대한민국 X클래스하고 7 시리즈하고 두 대 중에서 어떤 차량을 선호할래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뭐 개인마다 취향이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저는 S클래스보다는 지금 대한민국 디자인 시장에서 열일하고 있는 BMW가 조금 더 압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어가 문이 열렸을 때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보면 디스플레이가 위쪽으로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봤을 때 나오게 되는 페리 모델은 일자로 쭉 펼쳐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모습이 아니라 현행 모델 그대로 차량이 디자인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자인 에디션 모델이네요. 위쪽에 32인치 홈시어터 화면도 거대하게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뒤쪽에 오너 드리븐과 쇼퍼 드리븐 사이, 저는 7 시리즈는 오너 드리븐 형태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쇼퍼 드리븐으로 탄다라 그러면 S클래스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운전의 재미라든지 그 다음에 동시에 오너 드리븐과 쇼퍼 드리븐 동시에 느낌을 얻어낸다라고 하면 7 시리즈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서 보게 되는 레그룸의 길이도 상당히 긴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승객이 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넓은 공간을 제공을 해줍니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건 BMW iX3 모델도 옆에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타입으로 만들어내져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자, 이제 실내 쪽에 들어가서 보면 실내 디자인 자체 가운데 쪽으로 해서 디스플레이가 배열이 되어져 있어요.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있다 보니까 요게 좀 많은 정보를 표현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내가 운전했을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잘 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위쪽으로 보면 디스플레이가 길다랗게 뽑아져 있습니다. 이쪽에 디스플레이가 실제로 박혀져 있는 건 아니고 요 아래쪽으로 해서 반사판이 있어요. 반사판들이 바로 앞쪽으로 하나 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표기를 해주죠. 운전할 때 이렇게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이 앞쪽에 조그맣게 들어가져 있는 계기판 때문에 보인다 안 보인다 말이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쪽으로 쭉 라인 따라서 디스플레이가 있다 보니까 시인성은 상당히 뚜렷하다, 그 다음에 잘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좁은 공간도 아니고 상당히 넓은 공간, 운전석 입장에서 핸들조차도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입체적인 느낌, 좀 과거의 핸들 모양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위쪽에 루프 같은 경우에도 비전 루프 같은데요. 자, 후석의 공간은 그렇게 훌륭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제가 탑승을 했을 때 바로 제가 타볼게요. 이렇게 타면 무릎이 좀 닿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앞쪽으로 좀 좌석을 당겨서 탄다라고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뒤쪽에서 여러 승객들과 같이 운전하기에는 불편하지 않을까, 좀 답답함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짧은 거리 이동할 때는 괜찮은 디자인, 괜찮은 실내 공간을 자랑한다라고 보여지겠지만, 긴 공간으로 갔을 때는 좀 불편함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실내 공간에 좀 욕심을 냈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보태봅니다. 자, 귀여운 차량도 한 대가 앞에 있어요. 미니 JCW 에이스맨이라는 차량이죠. 점점 미니가 사이즈가 커져가는데 점차 이러다가 대형 SUV를 표방하지 않을까. 현장에 전화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영상으로 좀 이렇게 담아봐 드리죠. 대출 받았을 오늘 바로 그냥 이 실내 공간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안쪽 질감, 재질 자체가 과거에 나왔었던 차량하고 현재 나오고 있는 차량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동그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아기자기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후석은 큰 기대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깜짝 놀라실 건데, 과거보다는 후석 공간이 조금 좁아졌어요. 미니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후석에는 사람이 착석할 수 있을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가족형 패밀리카로는 조금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이거보다 큰 컨트리맨이나 이런 부분들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부분, 그다음에 작은 자재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사용하시기에는 좀 탁월한 주행 성능하고 효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봐도 되게 예쁘고 귀여운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도심에서 타면 되게 예쁘겠죠. 그리고 BMW 옆쪽으로 이동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BMW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공간. 그리고 BMW M 퍼포먼스 파츠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예쁘게 구성을 해놨네요. 그러니까 M 시리즈를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외부 파츠만 이렇게 붙여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BMW를 탄다라고 하면 M 정도는 타봐야 이게 BMW구나 라는 퍼포먼스를 느껴볼 수가 있는데, 익스테리어적인 효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튜닝해서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시리즈 중에서도 M 시리즈들이라고 별도로 표기를 하죠. M 말고 M 스타일이라는 디자인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들 선호하실 때 이렇게 외부 익스테리어 효과도 얻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순서대로 잘 배열을 해놨습니다. EV5도 있고요, EV4, EV3, EV9은 저 구석에다가 잘 심어놨네요. 제 앞에 메타 투리스모라는 차량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기아 자동차에서
이런 형태로 지금 같은 모습으로 차량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아반떼 부스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 신차 발표회를 하는 거죠. 더 올류 아반떼 차량이고요. 지금 보여지는 차량 퍼플 느낌의 차량이 있고 그레이 느낌 차량인데 두 대 다 특징적인 거는 무광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 물론 무광이 싫으신 분들은 유광으로 선택하시면 되니까 컬러의 선택폭은 좀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면 쪽에서 이렇게 흘려놓고 봤을 때 측면 모습이 되게 날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아반떼가 이 전 모델부터 시작해서 엣지 라인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리고 전장이 차량이 이제 4,700을 넘어갑니다. 4m 70cm를 넘어가기 때문에 아반떼를 뒤쪽에서 착석한다라고 했을 때 좁다라는 생각이 이젠 들지는 않을 거예요. 잠시 후에 안쪽에 들어가서 뒷좌석 보여드리면 좀 넓은 느낌이다. 가족들이랑 이제 같이 탈만하다 라는 느낌. 그리고 뒤쪽에 테일램프 라인도 과거처럼 좀 크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하나, 수평으로 하나 간단하게,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예쁘게 보여지게 하는 이러한 느낌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젊어졌다, 예뻐졌다, 엣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의 최근 디자인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수평 라인을 계속 강조해서 만들어내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지금 보시겠지만 하단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래서 모터쇼 들어오셨다가 중준형 차량 중에서 아반떼 풀체인지된 모습으로는 지금 처음 나오는 모습이니까 이 차량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서. 이번에는 제네시스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레이싱카가 현재 자리가 잡혀져 있습니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카. 뒤에서 지금 바라보는데 느낌이 어마어마합니다. 실물로 이렇게 본다라는 것도 되게 추억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이렇게 담아봐 드리죠. 맞아요. 11. 실제로 이 차량을 운전하면 느낌이 어떨까라는 궁금증도 제네시스가 이제 열일을 하네요. 원래는 어떤 컬러이 이 원인은 집에 뭐래? 앞쪽에도 이제 쉐링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 방폭 타이어가 있고요. 저는 알고 있는데 제네시스 브랜드를 다 보셨다고 하면 이 바로 뒤쪽으로 해서 행사장이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마그마 차량이 별도로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부스 안에 여기도 한번 들려서 보시면 꽤나 재밌는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오신 분들도 벌써 많이 계시네요. 정면에 제네시스 GV60이죠. 마그마 차량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저는 안 봤는데 전시장에서 이렇게 봅니다. 지금 큐레이터 분의 설명을 들었더니 이 차량의 가격이 9,700만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비 포함하면 1억대가 넘어가겠네요. 후면에서 봤을 때도 스포일러도 길게 넓게 화려하게, 뒤에서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GV70이랑 GV60이랑 합쳐놓은 디자인인데 돈만 많다면 민트 색깔로 하나 뽑아서 타보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도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재들을 다 고급스럽게 맞춰놨고요. 사운드 같은 경우에도 뱅앤올룹슨 사운드가 들어가져 있고,
크리스탈 기어봉부터 시작해서 티프트 LCD 계기판 이어져 있는 수평형 패널로 완성이 되어져 있네요. 이쪽에서 드라이브 모드도 쉽게 바꾸실 수 있게끔. 구성 역시 뒤 승객을 위해서 되게 아기자기하게 고급스럽게 잘 꾸며놨어요. 이 질감 자체가 상당히 좋아서 탑승했을 때 딱 붙는 듯한 느낌이 좀 나오네요. 그리고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GV60 마그마에는 비필러 에어벤트까지 잡혀져 있습니다. 후석 승객이 후석에 비필러 에어벤트가 있으면 되게 쾌적하게 차량을 운행해 볼 수 있게 되죠. 여러 가지 행사들 체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직접 이어폰을 헤드셋을 끼시고 실제 트랙에서 운전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감을 해봐라 라는. 그리고 안쪽으로 오면 시뮬레이션 게임도 하나 하고 있어요. 총 3대의 기계가 테스트를 해서 아니 그 상관없는 거. 누가 운전 잘하나, 그래서 실제 레이싱 해보실 수 있는 시간도 체감을 같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하고 오시면 이런 게임도 한 번씩 즐겨보시면 꽤나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시끄럽지 않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셋 쓰고 운전해보실 수가 있네요. 제네시스 부스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 1대18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제네시스 라인업들의 자동차들, 장난감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네요, 색깔별로. 그러니까 재밌게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이제 보기 힘든 차량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네시스 X, 제네시스 X의 오픈카죠. 와, 자, 근데 보다 보니까 뭐 요런 거는 좀 욕심내서 살만하겠다 싶은데 가격선 7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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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만원. 얘만 30만원이네요. 근데 얘거 예쁜데, 요 아이는 예쁜데 가격선이 상당히 다 비쌉니다. 요거 30만원, 요거 74만원, 30만원, 74만원, 30만원. 야, 이 정도면은 타이어 4짝 다 74만원이면 4짝 다 교환할 정도의 가격인데 이 장난감 하나가 74만원씩 한다라는 거, 사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PV 라인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부스 같은 경우에도 베일이 벗어서 이제 사람들 없을 때 한번 이동을 해보고 있는데 실망을 조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만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나 우리가 관심 많이 갖는 차량들, 하이브리드나 이런 모델들은 보이지 않고요. 지금 보셨을 때 PV 패신저, 그 다음에 카고의 하이루프, 저건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이 가졌었던 차량인데요. 하이루프도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라임 모델도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부스를 PV5 쪽으로 해서 왼쪽 부스 3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해서 PV5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안으로 또 들어가서 보면 콜렉션들도 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브랜드를 런칭해서 만든 제품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이런 레고 지하자동차 360 압구정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판매 제품들이 나열이 다 돼 있어요. 빼빼로가 있네요. 먹는 건데 빼빼로가, 빼빼로 박스 안에 자동차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해요. EV3를 준다라고 하네요. 자, 드디어 이제 게이트가 거쳤습니다. 그래도 볼만한 게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라인업을 잘 깔아놨어요. EV5도 잘 나열해놨고요. 앞쪽에서 보여지게 되는 EV3도 배열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해서 EV4. 전기차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 자리에서 전체 차량을 다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한번 둘러봐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전기차 라인업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큰 차죠. EV9까지 자리에 잘 맞춰져 놨습니다. 구색을 잘 일반적으로 맞춰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전 메타 투리스모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 요거는 제가 조금 공부해서 안에다가 좀 내용을 기재를 해봐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EV6 모델 GT 라인업까지도 부스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저 부스가 지금 되게 넓어요. 기아차 세상 같은 느낌?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까지 지금 다 보시는 게 기아부스입니다. 오셔서 체감도 한번 해보시고 체험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이벤트나 경품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할 거예요. 저 앞쪽에서도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주고 좀 넓게 배치가 되어져 있어서 시원하게 볼 수 있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세대가 자꾸 흘러가니까 하이브리드 모델도 조금 있었으면, 내연기관도 있었으면, 스포츠카도 있었으면, 포르쉐도 있었으면, 눈으로 봤을 때 즐거운 게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2026년 부산 모빌리티 쇼에 참가를 해서 어떠한 느낌으로 방향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봐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문 리뷰어 입장에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모토쇼를 직접 보러 왔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영상으로 좀 담아봐 드렸으니까 부산 모빌리티 쇼 내방하시게 되면 어떤 구역부터 먼저 보셔야 될지, 어떤 부분들을 먼저 참고를 해보셔야 될지 충분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M&M 모터스의 좋은 중고차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아쉬운 거는 시간 좀